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원팀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경선 이후 55일 만에 본격 선거운동에 합류한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달 초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설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국가비전위원회 출범식에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지난 23일 오찬 회동 뒤 공식적인 원팀 행보에 나선 겁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한 쇄신과 민주당다움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시대에 맞게 살려가는 쇄신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당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실질적인 원팀 행보에 들어간 이 전 대표는 예전 대선과 다른 호남 여론을 다잡고 민심을 추스리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달 초부터 광주를 기점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비전 투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공동위원장이 이 호남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서적으로 좀 다독거리면서 민주당 내 어떤 캠프의 역동성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들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이런 구 검찰 기득권 체제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 이재명과 함께 저희 민주당이 해가겠습니다. 호남에 뿌리를 둔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으로 민주당이 전통 지지층의 결속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참여자치 21일 민사원 7기 4년간의 광주시정에서 인사행정과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능 무력화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매뉴얼 부재 등을 부정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2045 탄소 중립과 국가인공지능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우수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소송을 하고 첨단 3지구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평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했고 사업자 측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첨단 3지구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슬픔을 안겼던 광주 학동 참사 비극이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 관련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도중 삽시간에 무너진 5층 건물. 어처구니 없는 사고의 피해자는 잔해에 깔린 시내버스의 승객들이었습니다. 9명이 숨진 비극은 단순한 부실공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초 50억 원이었던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과 이면 계약을 거치며 5분의 1로 깎였습니다. 해체 계획서는 부실한 데다 지켜지지도 않았고 공사 감리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유족들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한 이유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저희가 원하는 가장 큰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주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의 계약 비리는 아직 경찰 수사조차 안 끝났습니다. 사고 책임자 7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월 시작됐지만 원하청이 서로 잘못을 떠넘기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 공사의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아픈 사고가 광주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걸 어떻게 근원적으로 방지했을 것인지, 좀 더 완전한 광주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숱한 과제를 남긴 학동 참사.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재개발 사업들이 절차대로 정당히 진행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 또한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최근 광주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의혹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정부가 특수학교에서 반복되는 장애 학생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몇 년 전에 관련 대책을 마련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민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 이곳에서 특수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해온 사회복무요원 24살 A씨가 20대 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특수교육 경험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 교육 보조 업무를 맡았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무자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자격자가 저희 아이를 매일 이렇게 지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요. 사회복무요원의 장애 학생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해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전공자를 우선 배치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합니다. 광주 지역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166명에 달하지만 교육청은 특수교육 전공자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특수교육과의 그 남녀 성비율을 보면 비율이 한 10대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무교육도 17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이 전부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유급 실무사나 사회복무요원에 대체해서 채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단체 등은 교육계의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을 재정비하고 특수교육 전공자들을 인턴 교사로 활용하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08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초등학교 등과 관련해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을 중심으로 38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누적 확진자는 광주가 18명, 전남이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강력 한파가 찾아왔지만 다행히도 오늘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어제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랐는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8도가량 높게 시작했고 한낮 기온도 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보다도 높겠습니다. 목요일 아침까지 평년 기온의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 날인 금요일과 또 토요일에는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세미탄파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10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과 나주 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와 보성, 고흥의 한낮 기온도 8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7도, 영암과 강진, 해남 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8도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2022 희망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이 발표한 11월 누계 기준 광주 전남 지역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300여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주로 화장품이, 전남은 K-팝 관련 물품의 수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원군이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모 염전의 소금 생산자 A씨에 대해 1년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이 올해 채용한 인력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조선업 업황 개선에 따라서 올해 전체 인원의 4.2% 수준인 149명을 채용하는 등 채용 규모를 확대했다면서 수주 절벽으로 경영이 어려웠던 2016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